구현 강의를 하는데 뭐부터 구현은 일단 인공신경망에서 히든레이어를 쌓는 예제를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그러면 이거를 콜앱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글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이제 콜앱을 먼저 까셔야 돼요. 보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더 보기에 보시면 저는 구글 코 레보리토리라고 있는데 없으면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 가셔서 구글 코 레보리토리 들어가셔서 이제 앱 설치하시면 바로 이게 보입니다. 보이면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파이썬 코딩할 수 있는 창이 이 안에 뜹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뭘 세 가지 정도 구현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텐서플로우로 엠니스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케라스로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엠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케라스로 CNN 엠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구글 콜앱 안에서 돌아가는 버전이 2.2 버전인데 저희 강의 교환은 1.5 버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점 버전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 2점 버전을 언젠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API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등 어쩐다는 등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1.5 버전으로 배워두시고 나중에 이제 2.0 버전이 안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그때부터 2.0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 버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텐서플로우가 점점 케라스처럼 변해갑니다. tf.keras 이런 식으로 케라스를 텐서플로우 안에서 불러 쓰거든요. 그러면 굳이 케라스라 왜냐면 얘네들이 다 구글에서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점점점 비슷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케라스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크게 무리 없이 이제 같이 따라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 버전을 1.5 버전을 낮추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tensorflow 1.5.0 이렇게 하시면 지금 텐서플로우 이제 1.5.0 버전을 지금 시행하고 시작하도록 1.5 버전을 지금 설치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가죠. 밑에 지금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1.5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쭉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좀 자꾸 노이즈가 들려서 진행하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텐서플로우 2.2 버전이 언인스톨링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5 버전을 이제 깔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언인스톨 됐고 예, 지금 다 된 건가요? 다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예, 텐서플로우 1.5 버전 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일단 했으니까 주석 처리하고 처음에 그런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가져와야 되죠. tensorflow examples tutorials 그 다음에 엠리스트 한 다음에 import 언더바 데이터 한 다음에 input 언더바 데이터 한 다음에 엠리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input 언더바 데이터 read 데이터 셋스라는 거 안에다가 지금 여기 데이터 엠리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에서 이제 관련된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하는 코딩을 해서 가져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쓸 거니까 import tensorflow stf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 함수도 되죠? 얼마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시간도 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언더바 스텝스라고 해서 몇 번을 우리 반복할 건지 우리 5,000번 세팅은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 배치 사이즈는 128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넘버 오브 히든 레이어 1은 256 넘버 오브 히든 레이어 2도 256 넘버 오브 히든 레이어 3도 256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홀더로 tf.placeholder로 우리는 자 플로팅형이고 그 다음에 쉐이프는 넌 컴마 784다. 왜냐하면 엠리스트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28 x 28 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또 y는 10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y는 10개의 데이터를 받겠죠. 레이블링 형태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그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웨이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웨이트는 저는 그냥 함수 안 만들고 그냥 있는 대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tf.variable 해서 tf.random 노말로
자, 784,nh1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게 W1인데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웨이트 값이고, W 값이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세 번째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서 4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여기는 NH1, 여기는 NH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NH2, 그럼 여기는 NH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는 NH3만큼의 사이즈를 가져와서 10개 중에 하나로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거 웨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바이어스도 만들어줘야 되죠? 바이어스는 어떻게 만든다? 바이어스 1, 바이어스 2, 바이어스 3, 바이어스 아웃풋 만든 다음에 얘는 바이어스는 자기 자신의 유닛의 개수만 남기면 되니까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문자 x를 받아와서 뭘 해주죠? tf.mat 멀로 대문자 x를 받아와서 w1이랑 곱해주고 더하기 b1 해주고 근데 이것은 tf.nn.relu 함수 안에 집어넣어줘야지 액티베이션 함수가 쉬웁니다. 이게 첫 번째 히든 레이어 1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2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데 히든 레이어 1을 받아와서 두 번째 웨이트와 두 번째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히든 레이어는 우리 그냥 여기 tf.add라는 함수 씁시다. add라는 함수 씁시다. 이렇게 얘도 add라는 함수를 쓰죠. 그냥 함수를 해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받아와서 세 번째 아웃풋 히든 레이어 웨이트 곱해주고 세 번째 히든 레이어 바이어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인데 이게 지금 모델이죠. 아웃풋 레이어가 지나온 모델이죠. 근데 우리 소프트맥스니까 리니어 컴비네이션까지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얘도 tf.mat 멀까지 한 다음에 hl3 받아주고 여기서 wo 랑 곱해주고 더하기 bo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모델 언더바 LC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완벽한 모델은 tf.nn.softmax까지 씌워줘야 이게 완벽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제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코스트 함수는 tf.nn.softmax 언더바 크로스 언더바 엔트로피 언더바 위드 언더바 로지스 언더바 v2 만들어주고 로지스는 우리가 모델 언더바 LC가 되고 그 다음에 레이블스는 대문자 Y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tf.nn.softmax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스 예 좋네요. 예, 그 다음에 tf.reducemin까지 해줘야 되죠. 평균을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트레인 만들어서 tf.train.adam 옵티마이저 아무래도 이게 엠리스트 보니까 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는 거 좀 선호합니다. 미니마이즈 한다고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 여기 모델 만들고 코스트 만들고 트레인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세션을 만들어줘야 되죠. with tf.session SSES로 세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SES 런에서 세션 실행시켜주는데 처음에 초기 설정 글로벌 variables initializer 해주면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시작하는데 트레인할 때 T1으로 시간 함수를 찍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트레인 끝날 때 T2로 또 시간 한번 찍어줘야 되죠. 그 다음 프린트해서 이 우리가 T1과 T2를 빼서 T2와 T1을 빼서 얼마만큼의 트레이닝 시간인지 걸렸는지 보고 이 안에다 이제 트레이닝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그럼 총 우리가 스텝이라는 변수에서 레인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넘버 언더바 스텝까지 이렇게 포문이 돌면 되고요. 그럼 이제 5,000번이 돌겠죠? 이 안에다가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train.next 언더바 배치 하고 여기다가 배치 사이즈를 넣어주면 우리 배치 사이즈 정해준 128개씩 엠리스트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train 언더바 이미지스와 train 언더바 레이블스를 가져와서 이제 얘네들 값을 이제 train 언더바 레이블스와 train 언더바 이미지 여기서 배치 사이즈만큼 이미지를 가져와서 train 언더바 이미지스에 넣어주고 레이블을 가져와서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스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션 런을 시키면서 우리는 이제 트레인을 구동시켜야 이제 학습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거는 저 데이터니까 feed 딕트로 우리는 대문자 x에다가는
train 언더바 이미지스를 넣어주고 대문자 y에다가는 train 언더바 레이블스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줘야 되죠. 테스트. 그럼 프린트 한 다음에 우리는 accuracy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렇죠? accuracy, session run을 해죠. 이 안에 session run을 해서 이제 accuracy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feedDict로 여기에서는 이제 x에다가 뭘 넣느냐, 그 다음에 y에다가 뭘 넣느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x에다가는 우리가 mlist test 뭐죠? 그 이미지 통째로 10,000개를 다 넣어주고 y에다가는 여기 레이블스 해가지고 레이블 10,000개를 통째로 넣어줍니다. 그럼 accuracy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tf.equal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만든 모델가 tf.argument max에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느 10개짜리 가로 벡터 중에서 어디 값이 제일 크냐 찾아주고 또 얘를 뭐랑 비교하냐면 실제 이름표인 y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accuracy를 해줍니다. 이거 하나에 대한 비교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equal 함수를 넣었으니까 맞으면 true, 거짓이면 false가 나올 텐데 얘를 tf.test 안에 집어넣어야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true면 1이고 false는 0이 나오는 거죠. 또 얘를 이제 평균을 내주면 그럼 우리가 몇 개 중에 다 맞았으면 10,000개 중에 만 해가지고 10,000분의 만에서 1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한 절반 맞았다 그럼 10,000개 중에 5,000, 1이 5,000개 나왔으니까 0.5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액큐리시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구현이 다 끝났어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냐면 invalid syntax, W2 뭐가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괄호 하나씩 안 닫아줬네. 그쵸? 예,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고요. 다시 보면 B. 얘도 똑같이 틀렸네요. 그쵸? 얘도 이렇게 괄호 하나씩 안 써서 틀렸고요. 예. 보면 range, invalid syntax, 뭐 잘못 썼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in, 그쵸? in을 써줘야 되는데 in 안 썼네. 그쵸? 이렇게 해주면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mlist train 이미지 압축 파일, train 레이블 압축 파일, 테스트 이미지 압축 파일, 테스트 레이블 압축 파일 이게 다 이제 그 폴더 안에 4개로 다운받아요. 저 압축 파일을 클릭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테라셋 했듯이 mapflow lib을 써서 그 함수 imshow라는 함수를 써서 이미지를 보여주게 함수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미지 show를 해야지만 우리가 전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지 이 압축 파일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쟤는 이미지나 레이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함수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강의 노트에서는 한 14초 걸리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저건 제 우분투 데스크탑이고요. 이 온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지금 나와보면 알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뭐가 잘못됐나? 예. 한 20초 안에 나오겠죠, 그래도. 예. 예, 나왔네요. 자, 82초 걸리네요. 82초. 그 다음에 정확도는 95.85, 95% 정도 정확도 있다는 소리예요. 좀 괜찮죠? 근데 우리 예전에 뭐라 했냐면 여기 처음을 유인세 개수를 1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럼 784차원이 들어왔다가 첫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 유인세 개수가 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차원이 확 낮아지니까 압축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성능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때는 좀 빨리 될 거예요. 왜냐면 행렬 사이즈가 많이 작았으니까. 한 15초 정도 안에 나올 겁니다. 13% 정도 나오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줄었는데 그건 왜냐하면 행렬 연산의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런 거고요. 13.6%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10개 중에 하나 알아맞추는데 10%면 찍은 거랑 똑같은 건데 거기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거의 성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소프트맥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히든레이 한번 다 없애봅시다.
어떻게 없애냐면 히든 레이어 이거 없애고 얘도 없애고 아웃풋 레이어에서 그냥 784를 바로 받아서 10개 중 하나 매핑하고 얘네들도 다 없애고 얘를 그냥 X로 바로 받아오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 히든 레이어 다 없앤 거예요.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다 없애버리면 소프트맥스만 순수하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면 어떻게 성능이 나올 것이냐 하면 좀 더 빠르겠죠? 한 15초 예상합니다. 20초 예상합니다. 2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8초. 예. 91.86% 나와요. 사실 92% 나오거든요. 히든 레이어 안 만들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엠니스트는. 엠니스트는 데이터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만 해도 92% 나오는 그런 아주 잘 정제된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어넣을 때 CNN처럼 2차원의 피처를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한 줄로 느려서 쫙쫙 느려가지고 이미지 다 깨진 상태에서 넣어도 그래도 92% 나오는 데이터 셋이에요. 히든 레이어를 쌓으면 좀 더 정교해지긴 하지만 히든 레이어가 없어도 92% 나온다라는 걸 지금 이 세 가지 변형에 의해서 보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엠니스트 이제 여기까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해봤는데 텐서플로우 말고 이제 한번 케라스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 열어서 보면 케라스. 저도 이거 이름은 뭐 어디 바꿔둘까? 예. TF 뭐 엠니스트 이렇게. 예. 그렇고요. 예, 케라스를 한번 해볼게요. 케라스는 어차피 최신 버전 그대로 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바로 할게요. 케라스 우리 맨 처음에 뭘 했냐면 그 케라스의 엠리스트는 레이블이 원활 인코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 인코딩을 해주는 함수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np 언더바 utils 이렇게 된 거고요. from 케라스 데이터셋 한 다음에 import 한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keras models 한 다음에 import 한 다음에 sequential. 얘는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준다. sequential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rom keras 한 다음에 layers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레이어를 쓰겠다? 그냥 행렬 곱셈을 하는 제일 기본적인 덴스한 레이어를 쓰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엠리스트 데이터 가져올 때는 엠리스트.load 언더바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냐면 맨 앞에 있는 가로는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스 나오고요. 그 다음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딱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스와 테스트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스 문제는 뭐냐면 제 프린트 보면 이거 점 쉐이프 한 다음에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를 보시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6만 바이치 28바이 28이에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28바이 28은 뭘 의미하냐면 엠리스트 데이터 사이즈가 28바이 28이죠. 하나의 이미지가. 근데 그 개수가 몇 개 있다? 6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근데 우리가 그냥 인공신경망에 집어넣으려면 이미지로 넣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쫙 늘려세워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못 쓰고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를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6만, 784로. 근데 6만 개라는 데이터 사이즈는 그러니까 여기서 리쉐이프 한 다음에 여기서 리쉐이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6만, 784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지금 코드 등록하는데 나중에 이거 버전업 돼서 데이터 개수가 막 7만 개가 됐다. 그러면 당장 에러 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냐면 이럴 때는 얘를 쉐이프를 대괄호 0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6만이라는 숫자를 끄집어서 넣어주는 거고 뒤에도 그냥 뭐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쉐이프 대괄호 1 곱하기 대괄호 2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사실 엠리스트 데이터 사이즈 28바이 28 아니면 그건 더 이상 엠리스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784로 썼고요. 그리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엠리스트의 차이점은 얘는 픽셀 값이 0에서 1 사이가 아니라 0에서 250까지 정수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얘를 0에서 1 사이로 보정을 한 다음에 써야 돼요. 그래서 as 타입이라고 해서 타입을 바꿔줍니다. 뭘로? 플로팅 32로 바꿔주고 플롯 30을 바꿔준 다음에 그럼 이제 플로팅이니까 255.0으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로 다시 다 리스케일링이 되겠죠? 이거를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가 한 줄로 784를 느려 세워지고 게다가 값도 0에서 201 사이로 다 보정이 됐습니다. 트레인만 이렇게 해주느냐? 아니죠.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도 이렇게 해줘야 되죠.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는 겁니다.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레이블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레이블은 뭘 해야 되죠? 레이블은 이건 지금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블 점 쉐이프도 한번 프린트를 찍어보면 얘가 원래는 6만 개가 있다고 했으니 6만, 10이 나오면 좋아요. 왜냐면 10이라는 원한 인코딩이 6만 개 있다는데 왜 또 이게 에러가 나?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스 리쉐이프. 그렇지. 테스트 이미지의 쉐이프지. 그렇죠. 6만 그냥 컴마로 나오죠. 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1이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얘는 원하는 코딩으로 10개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도 레이블도 원하는 코딩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맨 첫 번째 라인에 썼던 이거 np 언더바 utilitys가 그 원하는 인코딩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캐라스에서 원하는 인코딩을 카테고리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to 카테고리칼 이렇게 써주고 이 안에다가 우리 아까 만들었던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원하는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또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거 한번 또 써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안 되네. 트레인 언더바 뭐야 이게? to 카테고 뭐야 이게? to to 카테고리 칼.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 함수 이름에 카테고리 칼 써주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10이 됐죠? 이제 원하는 코딩 형태로 다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이제 행렬 사이즈를 보고 프린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이제 데이터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모델을 만들어야죠. 시퀀셜 즉 이제 시퀀셜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붙여줍니다. 덴스한 함수고 여기다가 뭐죠? 256, 액티베이션은 렐루 쓴다.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첫 번째 히든레이다가 256개 유닛을 가진 렐루를 액티베이션 가진 히든레이어 첫 번째 완성. 두 번째도 방금 복붙으로 완성. 세 번째도 복붙으로 완성. 아웃풋 레이어도 복붙으로 쓴 다음에 10개 유닛이 있다고 쓴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마지막이니까 소프트맥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소프트맥스까지 다 달아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들 수 있어요. 훨씬 쉽죠? 그 다음에 모델.점 컴파일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제 로스 함수를 세팅합니다. 코스트 함수. 자,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의 원하는 인코딩을 우리가 카테고리칼로 부르는데 얘는 그래서 코스트 함수 이름이 카테고리칼 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해주고 옵티마이저는 우리 아담을 쓸 건지 뭘 쓸 건지 정해야 되는데 그냥 아담 쓰겠습니다. MNIST니까 강로티는 SGD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을 텐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전 아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텐서플로우 코드랑 완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예. 액큐러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모든 세팅 끝났습니다. 코스트 함수도 소프트맥스 코스트 함수 붙여주고 아담 옵티마이저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시켜야 되죠. 모델.fit으로 트레인 시키는데 여기 대문자 X에 해당하는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스가 들어가고 대문자 Y에 해당하는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스로 들어갑니다. 에포크라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몇 번 반복시키는데 우리 아까 총 5,000번 128 배치 사이를 돌았으니까 64만 번 5만 5천 번을 사는 12번 정도 돌면 비슷하겠네요. 에포크 12번 돌릴 거고요. 배치 사이즈는 아까처럼 128로 한번 세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을 다 보고 싶으면 이거 1로 세팅하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학습이 다 끝났어요. 학습이 다 끝났으면 뭘 해야 되죠? 테스트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evaluate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여기에 테스트에 해당하는 x값, 테스트 이미지스와 테스트 레이블스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고 그 결과값에 코스트 값과 코스트 밸류와 코스트 언더바 밸류와 그 다음에 그 액큐리시 밸류가 나올 텐데 사실 코스트 값은 봐봤자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0.000 뭐 838 뭐 이런 값 나올 텐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언더바로 보지도 않겠습니다. 액큐리시만 우리가 잘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액큐리시를 프린트해서 뭐 액큐리시 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점 서머리를 하면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모델이 잘 정리된 걸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12번 에포크가 돌면서 계속 이터레이션이 도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학습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 버블스를 1로 세팅했기 때문에 쭉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능이 엄청 좋은데? 예, 98%? 99%막 올라갑니다, 성능이. 예. 너무 F쿨 많이 돌렸나? 예. 예. 뭐, 좋죠? 뭐, 좋은. 아까 텐서플로랑 똑같이 세팅했는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아니다. 그렇지. 얘 6만 개네요. 6만 개니까, 예. 어쨌든, 아까 텐서플로우처럼 5만 5천 개 아니네. 자, 액큐레이시는 97%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왜 여기서 액큐레이시가 99%인데 얘는 왜 97%일까? 98%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을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셋을 보면 99.47, 99.49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트레이닝한 데이터에다가 트레이닝한 모델에다가 트레인을 다시 넣어주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라는 거 아직 어디도 넣지 않았잖아요. 모델점 이벨리에이션 나오기 전이니까. 모델점 이벨리에이션 이게 맨 마지막에는 10,000번. 이게 바로 모델점 이벨리에이션입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으니까. 그 10,000개를 가지고 테스트한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여기까지가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시킨 데이터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액큐시 보여준 거라서 당연히 우리가 학습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넣은 거고요. 이 밑에는 지금 10,00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10,000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테스트할 때 썼던 데이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성능이 좀 이게 떨어지게 나옵니다. 여기는 뭐다? 우리 학습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얘는 지금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한 거니까 조금 이거보다는 낫다. 그래도 한 98%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델점 서머리를 하니까 이렇게 표로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성되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256, 256, 256의 히든 노드를 가지고 있고 유닛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10개 유닛을 가지고 있고 파라메트릭 개수는 W 더하기 B인데 뭐 여기는 784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고 얘는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고 얘는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고 얘 256 곱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2560 더하기 10이니까 2570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까지 만들어주는 게 케라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요거를 한번 히든 레이어를 다 없애보죠. 소프트맥스만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프트맥스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금까지 소프트맥스 만들었던 그 코드라든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케라스 만들었던 코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주석처럼 한 거를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여러분 히든 레이어로 그냥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 클래시피케이션 했던 코드에다가 히든 레이어를 넣고 싶다면 이 주석 처리한 거를 그대로 긁어서 붙여넣으면 바로 거기다 히든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학습이 이거 좀 줄일 걸 너무 많네요 아직도. 그쵸? 히든 레이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연산이 되죠. 그래서 쭉 연산이 되면 우리가 총 90, 한 3% 정도 나오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이걸 다 살려주는 대신에 첫 번째 히든 노드의 유닛의 개수 1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성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이터레이션이 많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하겠네요. 와, 40까지 올라가네. 그쵸? 보시면 성능이 한 40, 좀 그렇죠. 이제는 이터레이션 너무 많으니까 성능이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성능이 여러 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거는 케라스, 뭐 엠리스트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뉴 노트북으로 해서 이제 CNN을 만들어 볼 거예요. CNN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NN을 만들면 우리 덴스한 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 2D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컴보 2D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쿨링도 필요하고, 그다음 플렉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CNN으로 만들려면 한 줄로 늘려서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죠. 28,1로 돼야 되고, 그렇죠? 얘도 28,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됩니다. 이제 CNN 컨볼루션 레이어를 써야 되는데 모델점 에드 한 다음에 컨볼루션 2D라고 해서 우리 필터 개수는 32개,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는 3x3, 그 다음에 패딩은 어떻게 한다? 해준다. same.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어떻게 한다? 1,1.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뭐다? 렐루다. 써주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우리 뭐 해야 되냐? 인풋 쉐이프를 특정해줘야 돼요. 우리 이미지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28,1이다. 이 28,28은 우리 사이즈 세로 가로가 28, 28이라는 거고 1은 원 채널, 즉 흑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풀링을 넣어줘야 되죠. 자, 애드 한 다음에 이제 풀링을 넣어줍니다. 풀링 점 한 다음에 맥스 풀링 to d라는 함수에다가 풀 사이즈를 2,2로 잡아주면 우리가 세로 반, 가로 반으로 풀링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컨보루션 레이어를 또 쌓죠. 64개 쌓고 풀링은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인풋 쉐이프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풀링은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로 늘려서 해줘야 되죠. 그럼 이게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부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다 구현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되죠. 그리고 에포크를 우리 아까 텐서플로랑 똑같이 하려면 15회, 배치 사이즈는 아까 텐서플로에서는 100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아까랑 텐서플로랑 완전히 똑같은 코드가 됐는데 여기서 뭐 바꿔줄 거 없나? 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풀 사이즈 is not defined. 풀 사이즈. 풀 사이즈 필요한데? 어, 맥스 풀링 2D 안에다가 요거 등호 그쵸? 등호 이렇게 그쵸? 예, 이거 좀 CNN이라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죠. 네, 이제 한참 기다려야겠죠? CNN이 이렇게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근데 오른쪽 액큐시 보니까 99%는 뭐 무난하게 달성하겠네요. 그쵸? 혹시 과정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이제 오디오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이게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어딨지? 더보기 채팅 채팅 있네. 자, 마이크 코드 뒷부분 아, 이거 1번째 줄에 에러 나신다고요? From TensorFlow example 왜 그러지? 잠시만요. 이거 왜 에러가 나지? 저도 이거 방금 킨 건데 examples S 붙이셔야 되는데 S 붙이셔야 됩니다. 실습한 코드 공유해 주시면 이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예. 그렇죠. GPS는 빨라지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요거 그렇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는 뭐였지? 이거잖아요. 어디 있지? 아까 제 여기 강의노트 좌하단에 보면 제 강의노트 템플릿에 제일 왼쪽 제일 아래에 제 홈페이지 주소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제 GitHub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튜토리얼 딥러닝 베이직스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레포지토리로 들어가시면 저희 코드라는 폴더 안에 우리 CSV 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안에 여기 강의노트에 만들 때 썼던 어, 만들 때 썼던 코드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도 거기 있는 건데 그래도 코드 갖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손으로 하나씩 타이핑해 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컴퓨터 언어도 언어라서 자기가 많이 해보는 게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어 배울 때도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듣고 많이 따라하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한국어 배울 때 그 신생아가 뭐 형태석 어쩌고 이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도 문법 보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보고 따라 보고 많이 타이핑하는 게 제일 빨리 익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 얼리 스타핑 쓰는 것. 얼리 스타핑 쓰는 건 아니고 그 드랍아웃 함수 쓰는 거는 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럼 그때 내일 실습할 때 내일 약간 드랍아웃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얘기도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그 코드가 있는데요.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리 스타핑은 제가 써보지 않은 테크닉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나왔네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까 거구나. 우리 거. 이거 우리 거.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3D 컨볼루션 레이어는 어떤 데이터를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것도 그쵸. 우리 그림에서 3D가 있었는데, 원래 3D는 저겁니다. RGB 덱스 카메라.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D 컴퓨터 비전 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보면 요즘에는 카메라가 RGB로만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뎁스 정보도 같이 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US에서 박사할 때 컴퓨터 비전 랩 중에서 제랄드 메디온이라는 교수님 랩이 있었는데 거기 한국 사람 박사정이 있었는데 이영훈 박사라고 지금 엔비디아 갔다가 애플에 있는 사람인데 이영훈 박사 했던 게 그 뎁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물체 인식하고 뭐 이런 쪽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RGB 뎁스 카메라가 가장 대표적인 3D 비전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이거 언제 다 끝나나?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인데 왜 안 끝나나? 예. 그리고 과정 중에 이제 채팅창이나 음성으로 계속 질문 주시면 기다리면서 이제 질의응답하면 되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오늘 바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나요? 이거는 거기 그 전자공학회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시는 그 전자공학회 그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종우 교수님께서. 네. 학습을 딥하게 한다고 늘 예측 EQ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주로 기존에 개발된 CNN 참조 모델 외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학습을 딥하게 그렇죠. 학습을 딥하게 한다고 해서 늘 예측 결과 좋은 건 아닙니다. 레이어를 너무 많이 쌓게 되면 모델이 되게 예민해져서 오버피팅이 발생해요. 오버피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내일 하게 될 거니까 거기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딥하게 한다고 해서 EQ가 높진 않다. 당연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AI가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측 기반 AI 아니 룰 기반 AI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AI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잘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모델에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서 충분히 많이 넣어주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보시고 데이터가 2차원, 3차원에서의 특징을 뽑아낼 의미가 있는 거라면 이제 CNN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데이터 자체가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하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지만 이제 RNN 같은 타임 시리즈를 인식할 수 있는 뉴럴 넷을 쓰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일단 쓰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한 90%, 95% 이상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레이어를 쌓아가는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쓰던지 아니면 CNN을 쓰던지 RNN을 쓰던지 아니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거라면 걔는 쓰던지 이런 식으로 쭉 나뉘기 때문에 일단 그 쓰시는 분들께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가 그리고 우리 넣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대충 카테고리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CNN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튜닝을 하는데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떻게 써야 될까? 뭐 풀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성능을 보면서 쭉 진행하면 되는데요. 사실 멀티레이어 퍼셉트나 CNN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성능이 안 나오면 뻔하지 않습니까? 뭐 필터 개수 좀 늘려보고 뭐 컨볼루션 레이 한번 늘려보고 그냥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면 레이 하나 더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솔직히 RNN은 그렇지 않아요. RNN은 아예 구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RNN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우리가 배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나 CNN 같은 경우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파라미터를 좀 늘려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알고리즘 속도 비교할 때 보통 논문에서 알고리즘 속도를 비교할 때 보통 그 측정이 네트워크 후처리까지 속도를 측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그렇죠? 그 후처리가
이제 에큐시 제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트워크에서 트레이닝할 때의 속도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할 때의 속도도 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테스트라는 게 트레이닝이 다 된 모델을 실험실에서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자율주행이다. 그럼 차에 달고 다니는 거니까 그 고속으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할 때 그때 모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포인트가 어딘지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실험실에서 100만 년, 100만 년은 안 되겠구나. 100만 시간도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많은 일주일 동안 학습을 하더라도 그건 괜찮아요. 다만 추론이 다 된 모델을 끄집어 와서 자동차에 달고 달렸을 때 실시간 고속으로 연산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인퍼런스나 테스팅 단계에서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쪽 시간을 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이제 그 전반부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랄까 응용 분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엠리스 실험에서는 레이어 2개를 사용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실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내일 또 나올 얘기인데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어차피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근사시키는 일종의 휴리스틱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데이터에 따라서 코스트 함수 모양도 다 바뀌고 이런 거라서 일종의 이거는 휴리스틱이고 넌 컨벡스 펑션이 유도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성능이 언제가 제일 좋은지는 하나하나 해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약간 진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 진짜 속된 말로 이게 뭔가 노가다 중에 노가다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학습이 다 끝났는데요. 액큐레시가 98.98, 99% 나왔죠. 98.9%니까 예, 99%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테이블도 나오고요. 로스가 우리가 배운 코스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로스라는 게 우리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 강의 노트에 보시면 코스트 펑션 가로 열고 or 로스 펑션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딥러닝에서는 코스트란 말과 로스란 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스란 말도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이제 트레인할 때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인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옵티마이즈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CNN까지 다 구현했죠. 이거 뭐 필터 개수 늘리면 당연히 성능이 높아지겠죠. 뭐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까지 해보고 싶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까지만 알아두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에포크 1로 해가지고 그냥 결과 빨리 나오게 뭘 해보냐면 프린트한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이게 사이즈를 볼 수 있어요. 중간마다 모델점 아웃풋 쉐이프 이걸 써주면 지금 현재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보세요. 에폭 한 번만 더니까 금방 끝나거든요. 보시면 처음 이렇게 아웃풋 쉐이프를 볼 수 있어요. 레이어 끝날 때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는 컨버루션 한 거죠. 그러니까 28 28이라는 엠리스트 그대로 갖다 놓은 다음에 필터 32개 썼으니까 32개가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은 풀링한 다음이니까 세로반 가로반 깎였으니까 14 14 32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컨버루션 넣었으니까 이미지 사이즈는 그대로 14 14지만 개수가 64로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풀링 했으니까 14 14가 아니라 7 7로 사이즈가 깎이고 개수는 64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 쉐이프를 쓰면 모델의 아웃풋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웃풋 쉐이프에 있는 이 값들을 찍은 다음에 걔를 맷플롯립에서 이미지 쇼를 찍어주면 얘네들의 이미지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해볼까 한번? 좀 해보면 import 맷 이거 해보는 게 해볼까요 한번? 네. import 한번 해보죠. 뭐 되든 안 되든 그쵸? 저도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좀 약간 예 좀 걱정되는데 import python plot pyplot 한 다음에 splt 한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plt.image show 한 다음에 여기서 model.output shape에 제가 개수가 문제네. 맨 앞에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네. 28 28 맨 처음 걸 가져오고 싶은데 아웃풋 쉐이프에 0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보면 import from
그렇죠. 넌이라고 나오네. 넌이라고 나오네. 그 넌이 아니라 어, 넌이 아니라 이것은 아웃풋 쉐이프니까 모델점 쉐이프 아웃풋 쉐이프 그 값을 찍고 싶은데 값을 찍고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뭐 이미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사이즈만 나오는데 값들을 다 가져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배치는 사실 배치는 이에 n수로 설정하는 게 옵티마이즈라는 이유는 이 행렬이잖아요. 행렬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렬 연산할 때 그 안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처럼 계속 반으로 쪼개면서 연산하는 그런 옵티마이저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100일 때랑 128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에 n수로 하는 게 제일 컴퓨터 관점에서 제일 편한 방식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버헤드가 크게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게 자, 그 조혜람 연구원님께서 하신 질문이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 데이터 값이 스트링인 경우에는 임의로 숫자를 부여하여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하나요? 스트링 값인 경우에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그냥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다.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스트링 간에 관계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쓸 때 워드 인베딩 워드 투 벡터나 워드 인베딩처럼 일단 얘를 벡터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캐라스에도 있거든요. 그게 TF-IDF 벡터라이저인가?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쓰면 우리가 텍스트를 벡터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샘플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자연어 처리 강의는 아니라서 그게 없는데 지금 제 이 강의 노트 보면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 답장으로 그 부분 강의 그 예제 코드가 있는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하시면 아마 벡터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일단 라이브러리를 써서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변환해야 뉴럴넷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워드 투 벡터 혹은 워드 인베딩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해주는 영문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스쿼드라는 게 있고 LG CNS에서 비슷하게 한글말도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벡터로 만드는 것인 쿼커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기존의 스탠포드나 LG CNS나 이런 데서 만든 또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변환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단어들끼리 의미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냥 단어들끼리 구별하면 된다면 그냥 원하드 인코딩처럼 만든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메일 주십시오. 메일 주시면 제가 그 캐라스 안에 있는 TF-IDF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그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예제 파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마지막 시간인가는 저희 구현 관련돼서 실습이죠.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그렇죠. 내일은 구현 관련 실습인데 내일도 마지막 동영상은 굉장히 좀 짧을 겁니다. 짧고 코드 설명하는 정도 넘어갈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손으로 한번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큐러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한번 코딩을 해볼 거니까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콜앱에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시면 이게 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